긴장감을 확 주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.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를 느낄 만한 치를 둬야 되고요. 마무리는 핵심 메시지까지 다 나온 다음에 여운이 남도록 해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머니투데이의 남영도 기자입니다. 남 기자의 체얼리즘 연재하고 있습니다. 제가 소통을 주제로 이제 3가지 강연을 하고 있는데, 이 두 번째는 글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남 기자의 체얼리즘처럼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궁금증을 좀 가지고 좀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어요. 그럼 과연 어떤 글을 쓰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?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. 사실 글쓰기를 할 때 저는 가끔 글의 실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글을 잘 쓰기 위한 3가지 요건으로 보통 글을 많이 읽고 쓰고 많이 생각하는 이 3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좋은 글은 좋은 마음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글을 왜 쓰는지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글을 써서 어떤 이유에서 알리고 싶은지에 대한 그 마음이 시작인 거죠. 그게 시작이 되지 않으면 글의 필력이 아무리 좋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표현과 묘사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약간 빈 껍데기 같은 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쓰고자 할 때 도대체 이 글에 어떤 마음을 좀 담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우연히 이제 일상에서 본 광경인데요. 백화점에 갔는데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을 해서 막 주차를 하죠. 들어가는데 계속 이제 주차를 안내해 주시는 요원분께서 90도로 꺾어서 계속 인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. 저는 차 안에서도 같이 이제 꾸벅하고 인사를 하는데, 사실 그분께서는 또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시고,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저 어떤 글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민원을 넣어보면 어떨까? 이렇게 90도 인사를 계속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그런 민원을 넣어서 그걸 한번 글로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, 이게 정말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마음에서 시작된 글은 어떤 힘을 가지냐면요, 이 글을 열심히 쓰다가 막 막힐 때도 있고 잘 안 쓰질 때도 있고 그만 쓰고 싶다라는 막 지치는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그래도 쓸 수 있어, 써야 돼라는 강력한 그 힘이 되어주거든요. 그래서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글은 사람의 마음,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.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한 재건축 구역, 주택단지인데 굉장히 넓은 그 주택 지역을 다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했어요. 그래서 다 부시고 이제 주민들은 다 이주를 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제보 하나를 받았습니다. 그 안에 이제 같이 살아가던 길고양이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고양이들을 좀 어떻게 살려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길로 이제 그 재건축 구역에 달려갔는데, 다니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. 이 고양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해줄 수 있을까? 어떻게 표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줄 수 있을까?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취재를 하면 어떤 문장이 이제 막 떠오르게 되거든요. 적막한 폐허에서 가냘픈 생의 소리가 들려왔다.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. 빨간 띠로 이제 제가 봤던 광경들에 대해서 좀 독자들도 같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끔 위험 안전젤이라고 둘러쳐진 그 공간 안에 그 말뜻이 뭔지 알 턱이 없는 생명체만 남아 있었다. 실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의 기사에 썼던 표현은 제가 이걸 바꾸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,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이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을 쓰려면 이 문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사람들이 어쨌든 보는 것이기 때문에
문장이 쉽고 잘 읽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걸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일단 문장은 길면 안 되거든요. 문장은 짧게 써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기사를 보다가 우연히 본 기사를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의 문장이었어요. 뭐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국내 현존하는 불교 조각 중 유일한 삼산불인 석가모니불 구성한 불의 화엄사 목조 비로자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이 엄청 긴 겁니다. 이게 사실은 보는 사람이 한 번에 다 의미 단위가 들어오지가 않죠. 그러면은 끝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다시 읽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재미는커녕 인내심이 금방 바닥나 버리게 되거든요. 특히 요즘에는 더 이런 문장을 쓰면 주의해야 되는 게 예전에 뭐 지면으로 신문이 나갔을 때는 그나마 그냥 읽기라도 하는데 지금은 그냥 뭐 뒤로 가기를 누르거나 기사를 꺼버리면 되는 시대가 됐죠. 컨텐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문장도 짧게 여러 문장으로 나눠서 쓰는 게 좋습니다. 뭐 불의 화엄사, 목조 비로 자나 그 자상이 최근 국보로 지정됐다. 국내에 있는 불교 조각 중 어떤 뭐 삼신불이다. 그리고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기도 한다.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끊어놓으니까 훨씬 의미 단위도 잘 들어오고 한 번에 잘 생각할 수 있게 되죠. 그게 어떻게 하면 문장을 이렇게 짧게 잘라낼 수 있느냐,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입으로 읽는 겁니다. 이게 사실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는 눈으로 보고 읽지만 이걸 쓰는 사람은 문장을 입으로 말하면서 쓰면 굉장히 문장이 쉬워집니다. 아주 간단하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이게 특히 IT 쪽 기사인데요. 입으로 읽어보면 이 문장이 좋은 문장인지 아닌지 되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상하이 기차, GM 등 세계 자동차 기업이 합작 설립한 SGMW에서 지난해 출시한 전기차 우링 홍각 미니의 판매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링 홍각 미니의 흥행이 향후 중국 자동차의 본격 해외 진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. 굉장히 호흡이 가쁘죠. 그러면 벌써 호흡이 가쁘다는 거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 번에 의미 단위가 안 들어온다는 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입으로 읽으면서 문장을 좀 컴팩트, 간단하고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글 자체가 어려워도 안 됩니다. 이게 문장의 길이와 상관없이 표현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특히 뭔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콘텐츠를 하시거나 사람들이 쉽게 좀 한 번에 그 기술적인 부분 혹은 과학 뭐 여러 가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영역에서는 특히 이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읽어봐야 돼요. 그래서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정말 초등학생, 중학생이 읽어도 무리 없이 읽힐 수 있는 정도의 눈높이의 컨텐츠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IT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. 제가 빨간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은 좀 의미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기사로 글로 적어낸 문장이고요. 삼성전자는 최근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생산에 돌입했고 커버 6.2인치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전망이다. 그리고 전면에 펀치홀 디자인이 적용되고 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 칩셋이 구동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쓴 기자는 다 이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펀치홀 디자인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사실 마음이 움직일 확률은 훨씬 더 적겠죠.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돼야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하든 마음이 좀 가든 이런 게 전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초적으로 잘 신경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건 퇴고입니다. 퇴고는 최소한 3번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정말 최소한 3번은 읽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. 특히 글을 쓴 다음에 바로 읽으시지 말고 최소한 몇 시간 있다가 예를 들면 밤에 글을 다 마감을 했다.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전날 내가 왜 이렇게 썼지라고 느껴질 정도로 되게 낯선 글로 느껴지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. 원래 자기의 글은 자기가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
그렇게 하는 연습을 통해서 뭔가 객관적이고 좀 낯설게 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.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위대한 문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. 모든 문서의 초안은 끔찍하다. 글 쓰는 데는 죽치고 앉아서 쓰는 수밖에 없다. 그러면서 이제 그의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인 무기여자리 거라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총 39번이나 새로 썼다고 합니다. 거의 뭐 태고 수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 그냥 갈아엎었다는 이야기죠. 이 정도로 훌륭한 그 문학가도 39번이나 퇴고를 하는데 정말 글쓰기는 끈기의 집약체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퇴고를 할 때 주의하실 부분은 뭔가를 자꾸 더 넣고 첨가하고 막 더 하려고 하시지 말고 최대한 빼는 과정, 덜어내는 과정. 사실 편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덜어내는 과정이거든요.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들어오고 보는 사람에게 마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아주 효율적인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. 제가 예시로 든 이 기사를 다시 보시면서 이건 이 표현은 없어도 전혀 문장에 상관이 없는데 의미가 전달되는데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이걸 고쳐보세요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퇴고를 해야 되는지가 한번 보이실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어떤 스킬이 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오감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시각, 청각, 촉각, 후각, 미각 이 5가지 감각에 대한 표현을 써주면 그 글이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 생생한 글이 돼요.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체험을 할 때 썼던 문장을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안내견 바로니가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는데 왼쪽 다리를 톡톡 하고 건드렸다. 그리고 호흡이 살짝 거칠어졌고 불안이 엄습했다. 이런 식으로 좀 느꼈던 신경과 함께 이런 좀 촉감 그리고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보는 사람들이 같이 안내견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그 길고양이가 로드킬을 당했을 때 화장해서 직접 보내준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고양이를 안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몸은 어떻게 굳어 있었는지 그 화장을 다 마치고 하얀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모습까지 이렇게 굉장히 생생하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. 이게 하나하나가 다 오감을 자극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처음은 무조건 이제 아주 흥미로워야 됩니다. 그 영화나 드라마로 보실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구성도 글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롯데타워 그 초고층 건물을 청소할 때의 체얼리즘 기사의 서두가 이거였습니다. 밑에 보지 마세요. 그럼 일 못해요. 라고 하면서 뭔가 긴장감을 확 주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를 느낄 만한 장치를 둬야 되고요. 마무리는 핵심 메시지까지 다 나온 다음에 여운이 남도록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체얼리즘 기사에 항상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쓰는데요. 여기에서도 이제 이거는 코로나19로 좀 온라인 수업을 듣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때 함께 수업을 하면서 아이가 했던 이야기 중에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게 하고 싶었던 글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글쓰기 연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상에서 우리가 다니면서 그 어떤 사물을 되게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관찰을 계속 한 가지 사물 혹은 존재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갖고 계속 바라보다 보면 무언가 나만이 느낄 수 있을 법한 그 관점과 시선이 딱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뒀다가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또 좋은 글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먼저 선행을 하시는 게 좋은 글쓰기를 위해서 특히나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글쓰기를 하는데 꼭 필요한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했고요.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